지금 5년 전 사건까지 끌어들였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재판, 이재명 대표를 정치 위기에서 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재판인데 그때 재판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의익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기지사로 출마가 가능하게 해줬던 그런 사례를 그대로 다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표명한 걸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의 협박 발언도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느낀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꽤 넓게, 폭넓게 인정을 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인 1심에서는 사실로 봤거든요. 이것을 2심에서는 지금 의견으로 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참 이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1심과 2심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버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는 좀 훼손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1심에서는 국토부 협박 없었고 성남시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용도 변경 해준 거다 이렇게 1심이 냈는데 완전 배척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해석이 결국 왜냐면 적이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국토부에서 내용 공문에 보면 적이 판단해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 당연히 적이 판단한 게 뭡니까? 알아서 재량껏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적이 판단을 하라는 말을 했는데 굳이 협박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어떤 문서화된 어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걸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의견으로 지금 단순 의견이다라고 이제 어제 재판부는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법원 가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제 판결을 보면서 특히나 그 조작과 관련한 사진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있어요.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메모가 이게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이게 원본 메모를 보면 거의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림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몇 사람을 거쳐가지고 지금 정서가 된 것인데 어제 재판대로라면 사진은 원본이어야 되고 원본도 어떻게 확대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저는 더 걱정인 게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도 이 홍장원 1차장의 메모라는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 등이 상당히 어제 재판부 논리대로면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당연히 증거로 그 증거에 아예 그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원본은 폐기됐다고 했고 네. 본인이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보좌관과 함께 기억을 해서 복귀에 의한 재작성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러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네. 조작이라고 보고 배척해야 되는 그럼요. 증거가 돼야 되지 그렇죠. 않겠느냐. 그래서 이 증거를 토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것도 논란이 될 것이다. 저는 좀 헌법재판소의 연결을 이런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판결이었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것은 어차피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증거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문제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인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 특혜 판결이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입니다. 이재명 특혜 판결입니다. 이재명 살리기가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트러뜨린 것입니다.